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의 보수교육을 맡은 서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나는 선배시민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린 노인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늙은이, 어르신, 또 액티브 시니어, 성공적인 노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린 노인이라는 말에서 이 늙은이라고 하는 말에서 왠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할 것 같고 고집불통에 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왠지 존경받는 것 같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어르신이라고 누군가가 날 불러준다면. 그런데 이 어르신이라는 말에는 나이값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러한 또 뭔가 참아야 할 것 같은 이런 신비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말이다 이런 뜻은 아닌데 왠지 어르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액티브 시니어, 활동적 노아, 성공적 노인, 신노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이 성공적 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이제 다 여유였고 이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거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이러한 것들을 그동안에 못한 거를 다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액티브 시니어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하고 내 자식들 내 손주들하고만 잘 사는 걸 생각해요. 너무 힘들게 사는 내 친구들이나 또 노숙자라든가 또는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소수자에게 왜 저렇게 살아? 열심히 안 살아서 저렇겠지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노인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린 그래도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의 단원으로서 또 당당한 선배시민으로서 이왕이면 성공한 노인보다 나와 내 자식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성동구를, 서울시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서 세계에 있는 시민을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선배가 됐으면 어떨까? 그러한 노인이 됐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우리 모두를 위한 권리형 봉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울리백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위험사회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잘하고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또는 사회의 어떤 구조로 인해서 위험해질 수가 있어. 현대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위험이 있어. 대표적인 게 바로 코로나예요. 최근에. 이 코로나가 우리 중국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우한 코로나니 중국 코로나니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도 한 3년 동안 거의 못 오셨죠. 집에 혼자 계시다 보니까는 더 많이 몸도 아프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위험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건
내가 잘못하거나 내 가족이 잘못해서 생긴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화가 되고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국가와 기업은 무엇을 했어요?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산림을, 환경을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동물들이, 바이러스들이 자기의 터전을 이루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로 내려온 거죠. 동물에게 붙어있던, 숲에 있던 나쁜 균들이 이제 사람에게 온 거예요. 이게 코로나잖아요. 또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울리백이라는 분은 현대의 위험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산업화가 낳은 것으로 전 지구에 퍼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위험들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느냐, 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 이렇게 계층에 따라서, 사는 곳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더 위험하고 누군가에게는 덜 위험한 위험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퍼졌을 때 가장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선배님들이에요. 젊은 친구들도 물론 안타깝게 사망한 사람들이 있지만 훨씬 더 위험했던 것은 바로 우리 선배님들 같은 노인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선배님보다는 요양원이라고 하는 시설에 계신 선배님들이 더 많이 돌아가셨어요. 똑같이 코로나인데 누군가에겐 더 위험해졌죠. 바로 그 얘기를 울리백은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위험은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일까요? 제 책임일까요? 아니면 선배님 책임이세요? 코로나 누구 책임이에요? 중국 책임이에요? 우리 한국의 노인은 지금 초고령 사회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인구의 14% 이상이 이제 노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하고 제가 교육을 하면서 질문을 해보면서 어떤 게 가장 지금 필요하시고 또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돈을 벌 수가 없어서 내가 가난한 거. 노인 빈곤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치매가 걸리고 건강이 안 좋아져. 노인 돌봄 문제예요. 첫 번째 사진에 보면 바로 저 할아버지.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 날 폐지 조만큼을 주워서 저렇게 고개를 떨구고 비를 맞고 앉아 계세요. 굉장히 슬프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대 청년이 40대 중반에 치매가 걸린 아버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아버지와 함께 죽고 싶다는 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를 돌보는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누구의 잘못이죠? 45세 치매에 걸린 그 아버지 잘못일까요? 아니면 젊어서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저렇게 말년에 폐지나 줍는 저 선배님의 잘못일까요? 아닌 거죠. 과연 이 위험은, 노인 빈곤이라든가 노인 돌봄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예요. 가족, 개인, 나와 내 자식,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이냐, 아니면 국가, 내가 열심히 평생을 벌어서 열심히 세금 냈고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대한민국의 산업 여군으로 만들었고, 그럼 국가가 나의 노년을 책임져야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국가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국가 탓만 하고 남 탓만 하고
자식 탓 부모 탓하면서 그냥 있을 거냐? 아니에요. 우리는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말은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전쟁에 돈 받고 지원하는 용병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19세기에 가가지고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용병으로 돈 받고 싸우는 사람뿐이 아니라 나 스스로 돈을 안 받고, 돈을 안 받고 사회적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에 맞서서 위험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자원봉사자로 바로 오드리 헵번과 헬렌 켈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너무나 예쁘게 나왔던 분이죠. 연세 드셨을 때 저렇게 늙으셨어요. 저분은 죽는 날까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전쟁 고아들, 전쟁 난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헬렌 켈러는 우리는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장애를 극복한 여성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 헬렌 켈러는 사실 88세에 사망할 때까지 어떤 일을 했느냐? 장애인,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수자, 여성, 노인,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사회로부터 또는 일자리를 당당하게 가지고 죽는 날까지 자기가 권리를 찾아서 생활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열심히 정당에도 가입하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국가를 상대로 토론하고 정치인들을 만나서 열심히 정책을 제안했던 이런 분이에요. 똑같이 누군가 빈곤하고 노동자이고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아동이고 이러한 소수자 약한 사람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했죠. 오드리 헵번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갖다 줬다면 헬렌 켈러는 그 빵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사회가 주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드리 헵번의 자원봉사를 자선형 봉사 이렇게 얘기하고 헬렌 켈러의 자원봉사를 권리형 봉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동노인 종합복지관의 우리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은 오드리 헵번의 이러한 자선형 봉사를 하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헬렌 켈러의 봉사로 생각을 바꾸는 이러한 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자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형 실천, 권리형 봉사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헬렌 켈러 유형이고 세 번째는 은발의 표범형, 은발의 표범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 유형은 뭐냐면 나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늙은인지, 어르신인지, 아니면 선배 시민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나와 내 새끼들, 내 가족만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자원봉사를 할 때 아이고 불쌍하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왔는지 나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배님들은 소크라테스 유형으로 모여서 우리 지금 대면교육을 오신 복지관에 오셨던 선배님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죠.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토론 선배님들끼리 토론한 내용을 저렇게 발표도 해보면서 이게 바로 나를 살펴봐라는 거죠. 두 번째는 헬렌 켈러 유형이에요.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한 것만으로도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장애인, 다른 노동자, 다른
빈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활동했어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곳은 뭐 하는 사진이냐면 원래는 여기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단 선배님들이 가서 쓰레기를 열심히 주웠어요. 오늘 주우면 내일 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봉사단 선배님들 가서 열심히 주웠는데 모레 되면 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줍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겠구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쓰레기를 안 버릴까? 그래서 캠페인 활동도 하시면서 뭘 했느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저 공간에다 꽃을 심으셨어요. 화단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권력을 또 경험해보는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헬렌 켈러 유형이. 네. 군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복지관을 가실 때 너무 교통사고나 이런 게 많았었는데, 네. 군청에 가서 군수님하고 구청을 또 찾아가고 시청을 찾아가고 이러면서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보호구역을 저렇게 안전한 인도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선배님들은 안전하게 복지관을 다니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은발의 표범형, 다른 말로 로자 팍스 유형이라고도 해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노인정당, 독일의 노인정당인 은발의 표범이라고 하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 정당이 처음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정책만 막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뿐이 아니라 어린 우리 손주들, 여성들, 외국인들, 다양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요. 지금까지 의원은 몇십 년 동안에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도 여전히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엔 노인정당이 없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인데, 저 사람이 뭘 했느냐? 미국에서 인종차별, 흑인이 백인에 의해서 인종차별 당하는 것을 루터킹 목사님과 함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데 활동했던 그런 분이세요. 저분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를 저 은발의 표범 정당처럼 모여서, 로자 파크스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를 킹 목사님과 많은 흑인들과 함께 연대해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선배 시민분들께서도 바로 선배 시민 정책대회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계세요. 코로나 때 잠깐 못했었고 작년부터 또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밑에 사진 보시면 우리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작년에 전국을 하기 전에 서울이 먼저 하거든요. 각 위에 사진은 충북이 한 거고 밑에는 서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선배시민대회에 우리 성동노인복지관을 대표해서 가셨던 선배님들이세요. 그리고 이 각각의 지역에서 뽑힌 분들이 전국으로 모여서 정책대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낸 제안한 정책을 국회의원과 또는 정부에 당당하게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노인과 또 우리 선배 시민, 그러니까 후배 시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위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제안하셨고, 그게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씩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선배 시민 자원봉사단 이 보수교육을 통해서 우리 선배님들 그동안에 내가 늙은이로서, 노인으로서 야, 비판은 굉장히 나쁜 거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토달면 안 돼. 그리고 정치에 는 중립을 지켜야 돼.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면은 괜히 욕만 먹어. 또는 아이고 야, 가난은 나라님도 먹고 한다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부자라고 노인 기초연금을 뭐 100만 원씩 줘야 돼? 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교육받고 살았던 그동안의 노인으로서의 나를 이제 당당하게 선배 시민으로서
인식을 개선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교육 화면을 보고 계시는 선배님들도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선배다. 후배 시민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선배다. 나는 시민이다.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다. 즉,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후배 시민과 공동체를 위해서 당당하게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시민으로서의 선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노인이 빈곤과 돌봄의 대상으로서 노년기를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않는 당당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봉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